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족, 친구, 연인, 그리고 직장 동료 등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들 속에서 종종 의견이 맞지 않거나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싸우기 싫어서 그냥 넘어가거나 회피해 본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하지만 사람 사이의 갈등은 완전히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싸우는 일이 관계를 멀어지게만 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 느낀 적 있으시죠? 싸우면서 정든다라는 말처럼 싸움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과정에서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오늘은 책 너를 미워할 시간에 나를 사랑하기로 했다를 통해 갈등을 현명하게 풀어가는 방법, 그리고 싸움을 통해 오히려 관계를 더 좋게 만드는 비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 모두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가길 바라면서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잘 싸우는 관계가 오래 간다. 연인, 가족, 친구, 동료들과의 다툼을 잘 해결하고 앞으로의 좋은 관계를 위해 함께 다짐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제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사람들은 우리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는 말로 좋은 관계를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가까운 관계에서의 갈등은 필연입니다. 나와 완전히 똑같을 수 없는 타인과의 사이에서 전혀 다툼이 없다면 둘 중 한 명이 일방적으로 상대에게 맞추고 있거나 다루기 어려운 문제의 대화를 서로 피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혹은 생각보다 깊은 관계가 아닐 수도 있고요. 갈등이 없는 관계가 오히려 더 우려스러운 이유입니다. 싸우면서 정든다는 말처럼 갈등은 두 사람의 친밀감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갈등을 겪으며 나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도 완벽하지 않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가 나와 엄연히 다른 존재임을 깨달아 서로의 결점을 포용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다툼을 통해 비로소 상대에 대한 높은 기대를 내려놓기도 하고 상대에게 더 잘 보이고 싶다는 부담감을 덜어냄으로써 있는 그대로의 나로 상대를 마주할 용기도 생깁니다. 때로는 갈등을 겪는 중에 내가 이 관계에 이만큼이나 애정을 가지고 있었구나를 깨닫고 다툼의 순간마저 좋은 추억으로 만드는 탄탄한 신뢰를 쌓게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건강한 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두 사람이 얼마나 적게 싸우는가가 아닌 어떻게 잘 싸우는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싸우지 않는 방법을 찾기보다는 어떻게 잘 싸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의 답을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상대를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마라. 오랜 관계일수록 우리는 자신이 상대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툴 때 너는 항상 그런 식이야. 너는 절대 내 말을 존중하지 않아. 너는 늘 나를 무시했어 등 확신에 찬 표현을 무심코 사용하곤 하죠. 이 말을 절친한 친구에게 들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나요? 당장 내가 언제 그랬어? 라고 되물으며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라고 반문하고 상대에게 방어 태세를 취하며 긴장감을 형성하게 될 겁니다. 이처럼 항상, 절대, 늘과 같은 단어는 상대의 행동을 지나치게 일반화하거나 과장하는 말들로 듣는 이에게는 공격처럼 느껴집니다. 또한 말하는 사람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둘 사이에 미해결된 문제가 반복되고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며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끼게 되니까요. 앞의 예와 같은 상황을 너는 때때로 내 말을 존중하지 않아 라고 바꾸어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항상만 때때로로 바꿨을 뿐인데 공격적인 느낌이 줄어들고 그 결과 상대의 방어적인 태도도 조금 누그러집니다.
자신의 지난 행동을 돌이켜 생각해 보거나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기도 쉬워집니다. 항상 늘과 마찬가지로 상대가 다소 이기적인 행동을 했을 때, 이 나르시시스트야, 너는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야, 처럼 상대에게 꼬리표를 다는 말들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표현 역시 상대를 지나치게 일반화해 상대가 방어적 태도를 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승패가 있는 게임이 아니다. 소중한 사람과의 다툼은 승패가 있는 스포츠 경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갈등 상황에서 내가 옳고 상대가 틀렸음을 증명하려고 부단히 애씁니다. 어떻게든 상대에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는 말을 듣기 위해 상대의 상처를 끄집어내거나 타인과 비교를 일삼으며 상대에게 무력감을 선사합니다. 내가 상대보다 더 낫다라는 내면의 우월감을 유지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신혼 부부들이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는 설거지, 청소, 빨래 널기처럼 사소한 습관의 차이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서로 자신의 방식이 옳다고 우기다가 싸움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상대의 방식을 수용한다고 해서 내 방식이 틀린 것이 되는 게 아닌데도 우리는 이토록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데 인색합니다.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방식만이 옳다는 우월감을 버려야 합니다. 다툼의 승패를 가르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때 서로의 차이점에서 눈을 돌려 공통점을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분리수거 방법에 대한 이견으로 다툼이 있을 때는 분리수거를 할 때 우리 부부가 공통적으로 하는 생각은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던져보세요. 함께 사는 집을 깨끗하게 잘 관리하고 싶은 마음만은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공통점을 찾고 나면 상대는 내가 물리쳐야 할 경쟁자가 아닌 함께하는 파트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관계의 승패 싸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싸움에도 타이밍 전략이 필요하다. 좋은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학업이나 일에 치여 피곤한 날에는 누구든 더 예민해지기 마련이라 이때 대화를 나누면 감정의 골이 오히려 깊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가 고프거나 술을 마셨다면 만사가 귀찮아져 진지하게 대화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또한 공공장소나 지인들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우발적으로 다투면 당혹과 수치심이 더해져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눌 수가 없겠죠. 그런데도 우리는 당장 내 마음이 불편하니 얼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조급함 때문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투태세로 돌입합니다. 하지만 대화는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상대의 컨디션도 함께 살펴 이야기를 나눌 최적의 시간을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빠르게 갈등을 해결하고 싶더라도 대화가 어긋날 가능성이 높은 타이밍이라면 대화의 시작을 미루거나 시작한 대화라도 잠시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서로의 좁혀지지 않는 견해 차이로 도돌이표 같은 대화가 반복된다면 잠시 휴식을 제한하고 언제 서로 이야기를 재개할지 상의한 뒤 각자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사과할 때를 놓치지 않는 것도 더 큰 갈등을 막는 지름길입니다. 다툼으로 시간이나 감정 소비를 하고 싶지 않다면 실수했을 때 변명 없이 잘못을 바로 인정해 보세요.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었던 일도 의외로 쉽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대화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미국 워싱턴 대학교 심리학과 명예교수 존 가트맨 박사는 대화 시작 후 딱 3분만 지켜보면 그 대화가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상대에 대한 비난과 원망이 담긴 어조와 공격적인 태도로 대화가 시작되면 결국 그 대화는 서로에게 부정적이고 가혹하게 끝나리라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상대에게 화난 감정을 표현할 때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너 때문에 정말 짜증나 죽겠다. 너는 내 말이 우습지? 라는 말로 대화를 시작하는 대신 침착하고 부드럽게 대화를 시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드러운 대화를 위한 몇 가지 팁을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나를 주어로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너 때문에 짜증나 라는 말 대신 나는 지금 상황이 많이 짜증나. 내가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 처럼 너의 책임이 아닌 나의 감정을 중심으로 표현하면 상대는 나의 말을 덜 공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대화 중 사용하는 신체 언어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언성 높이기, 눈 치켜뜨기, 팔짱 끼기, 삿대질하기와 같은 무의식적인 행동이 생산적인 대화를 방해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또한 대화의 초점을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갈등에 한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약속이 늦은 친구에게 또 늦었네? 넌 참 게을러 라고 말하는 것은 상대의 성격까지 문제로 삼는 것입니다. 현재의 실수로 상대를 일반화하지 말고 현재의 문제 해결에 집중해. 앞으로 약속 시간에 늦지 않았으면 좋겠어 와 같은 요청 사항만 전달해 주세요. 관계에서의 충돌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면 다툼을 건강하게 다룰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사실 서로에게 관심이나 기대가 없으면 싸울 일도 없습니다. 결국 나는 상대와 잘 지내고 싶은데 상대는 나와 같지 않다고 느낄 때 서운함이 생기고 갈등도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툼을 반복하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갈등이 장기적으로 더 튼튼한 관계를 만드는 여정의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대화를 피하지 않고 안전하게 서로의 의견을 나누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더 소중한 사람이 되어 갈 겁니다. 여기까지 너를 미워할 시간에 나를 사랑하기로 했다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결국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건 싸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잘 싸우느냐입니다. 오랜 관계일수록 상대를 다 안다는 식의 태도는 피하고 오히려 더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겠죠. 또 내 방식만이 옳다고 주장하며 상대를 이기려는 싸움은 결국 모두에게 상처를 남길 뿐입니다. 승패를 따지는 싸움이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건강하게 소통할 수 있는 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핵심일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화의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서로의 감정이 고조된 순간이 아니라 차분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때를 잘 고려해 지혜롭게 대화하는 것 잊지 마세요.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가는 기회로 만들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